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즈메디 산부인과 김민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해야 되는 음식은 사실 커피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는데 드셔도 돼요. 커피는 이게 뭐 기억 유발 물질도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막 여름에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니까 그런데 여름철에 정말 날 더울 때 정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당기잖아요. 근데 임신 중이라 맥주도 당기시겠지만 맥주는 드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셔도 되고요. 대신 이제 뭐 투샷보다는 원샷으로 좀 연하게. 왜냐면 카페인이 많으면 이게 수축을 시키잖아요. 혈관을. 그래서 이게 자궁도 근육이기 때문에 살짝 좀 수축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 또 약간 이제 좀 수축되는 거를 좀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2잔, 뭐 이제 연하면 3잔까지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커피도 드셔도 되고요. 이제 라떼는 우유가 칼로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메리카노가 좀 더 적합합니다. 요 담배나 이런 거는 잘 안 피우고 담배는 이제 그만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허브티나 이런 것도 드셔도 되는데 그 허브 제제 알약 같은 거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과학적인 그 에비던스를 찾는 의학 입장에서는 임신하고의 연관성이 이렇게 뭐 보고가 되지 불확실한 것들은 잘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제로 막 식품 보조제인데 그렇게 흔치는 않으신데 만약에 드셔야겠으면 담당하신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시고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많이 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운동을 해도 합병증이 없는 임신인지 먼저 상담을 하시고 뭐 자궁 경부 길이가 짧다든지 아니면 애가 너무 정말 심각한 저체중이라든지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임신 중에 운동은 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동 원칙. 근데 이것도 사실 비임신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주 3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식사 마치시고 이제 뭐 1시간 이내에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조금 빨리 걷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좀 더 팔도 약간 좀 크게 하시고 사실 이제 만삭 때문에 몸이 무거우셔가지고 빨리 걷는 게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임신 중에 산책도 좋지만 약간 보폭을 좀 빨리 해서 걷는 운동도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붙박이 자전거. 가끔 예전에 제가 자전거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셔가지고 야외 자전거를 이제 막 타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출혈이 미친다 오신 분도 있었는데 물론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실내에 있는 붙박이 자전거를 이제 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영은 꾸준히 해오신 경우. 근데 처음에 시작하면 다 발차기부터 배우잖아요. 호흡도 원활치 않고 근육이 경직되기가 쉽고. 그래서 원래 잘하신 분들은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고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는 수영은 임신 중에 권하는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 아쿠아로빅 이런 거는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호흡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요가도 임신 중에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이미 요가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제 낳기 전에 좀 해봐야지 시작하셔야겠다 맘먹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요가가 굉장히 이게 스트레치 뭐 이제 물론 유연성이 도움은 되지만 너무 이제 처음에 과하게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이제 아파서 오세요. 막 요가 갔다 와가지고 걷기가 힘들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 인대들을 갑자기 늘리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3분의 2 정도 동작의 3분의 2 정도를 처음에 좀 따라 하게끔. 그 다음에 주로 호흡. 이 호흡만으로도 유연성은 많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출산 교실이 가보면 이게 내가 근육을 늘어뜨리는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호흡에 대해서 많이 티칭을 받으시거든요. 그게 그만큼 신체를 이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보다는. 그래서 한요가는 임신 중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땀을 많이 내게 하기 때문에 저혈압 같은 곳이 오서 쓰러지시고 이러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요즘에는 이제 좀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하셔서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초기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희가 만들었던 책자에 있었던 이제 그 식단인데요. 이제 저희 그 영양과 과장님이 굉장히 이제 애를 써셔서 식단을 짜 주셨는데 영양사 분들은 참 좋기는 한데 매번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메뉴를 짜 주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침에 먹은 거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또 하지 이렇게 막 매번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반찬이나 이런 거는 주찬도 2끼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셔서 그러니까 예시로 이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있으신 분들 뭐 레시피나 이런 거는 그 태아의 식성의 책에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 또 워낙 또 인터넷에 또 맛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제가 식사를 가급적이면 하시고, 오전에 간식을 뭐 요 정도로, 아니면 이제 요렇게나 요렇게, 오후도 요렇게.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좀 걷고, 특별히 낮에 좀 날씨 좀 좋고 미세먼지 좀 덜한 날은 좀 걷고, 뭐 물을 드셔도 되고, 저녁에 오늘 아빠 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너무 훌륭하신 분들 제가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남편분이 뭐 안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아빠랑 같이 좀 산책을 하면서 좀 물도 좀 드시고 하시면 조금 건강한 임신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열량 섭취를 좀 더 감량을 하게끔 하는데, 이제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40대나 이러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이트하게 드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기도 조금 기름이 적은 부위, 그다음에 이제 우유나 이런 플레인 요거트, 단백질, 칼슘. 나이 들면 3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칼슘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연령이 드시면 드실수록 칼슘은 조금 더 부족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앞에 레시피보다는 약간 좀 더 소박해요. 보면 좀 약간 좀 이제 뭐 양념도 좀 덜하고, 약간 뭐 콩나물, 파프리카, 뭐 물미역쌈 뭐 이런 거 보면 좀 자극적이지 않게 보이죠. 약간 좀 덜 자극적으로 좀 하얗게, 빨갛게가 아니고 좀 하얗게 드시면 좀 되고, 뭐 나머지 기본적인 거는 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내과에서 혈압약도 드시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걸 드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류나 야채를 조금 더 드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채소류나 야채류는 칼로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마음껏 드셔도 사실은 거의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제 후기 식단, 여기는 이제 하얗다 못해 이제 뭐 초절임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라이트하게끔. 그래서 근데 쌍둥이는 오늘 몸이 무거우셔서 쌍둥이는 못 나오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체중을 더 늘게끔 권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배가 또 부르셔가지고 식사를 좀 잘 못하시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 일상적인 신체 활동 이후에 생활만으로도 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좀 무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지만, 오늘 한 요 정도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요 사진 정도만 담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간식, 운동. 그 다음에 체중의 증가량이 결국 여러분이 10달 동안에 영양상태 어떻게 보면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만간 곧 출산들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미즈메디에 와서 좀 더 재미보다 좀 신기하기보다도 좋았던 건 좀 더 이제 산모 친화적, 그 다음에 분만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막달 검사하면 이렇게 되게 예쁜, 애들 태어나면 엄마 뱃속 따뜻한 데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온이 머리를 감싸주는 모자만으로도 굉장히 체온 떨어지는 거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직접 술을 놔서 애기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모자도 저희가 하시게끔 드리고, 그다음에 강의는 여러 가지 유용한 강의들도 많이 있고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강좌 말고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모유수유 옆에서 오전에 진행해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해 보시면 훨씬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 출산할 때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면 좀 덜 무서운데,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긴장되고 무섭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접할 수 있는 교육들은 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분만실도 굉장히 이제 세이프 벌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안전하게 출산을 하게끔 같은 플로어에 뭐 수술실 마취과 선생님 다 계셔서 굉장히 어떤 상황에도 대처를 잘 하니까 믿고 맡기시고 10달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고 나중에 모두 출산 건강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강의 외의 내용 중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네네. 임신 중에는 체중은 전체적으로 임신 전에 비해서 빠지는 거는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입덧 때문에 빠지는 거는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근데 이때 입덧이 끝난 다음에 또 입덧 되게 심하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그럼 초기 때 막 4kg, 5kg 빠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기간 동안 빠지기 전에, 임신 전에 체중으로 해서 뭐 권장량 이내로만 늘면 입덧을 심하게 하셨던 분이든 안 하셨던 분이든 애들은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좀 덜 늘면 조금 저체중아가 2~3배 정도 약간은 더 증가는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임신 주차가 5개월 20주시고 지금 현재 몸무게가 임신 전보다 찌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전에 비하면 빠지신 건 아니네요. 물론 다이어트 식으로 약간 좀 조절을 하시면 그게 시작하기 전에보다는 살짝 빠질 수 있죠. 왜냐면 임신성 당뇨이신 분들도 처음에 이제 영양교육 받으시면 처음에 빠지세요. 1달 정도. 왜냐면 그 전에 몸무게에서, 왜냐면 이게 좀 더 칼로리도 적고 운동도 하시니까 빠지는데 결국은 이제 늘어요. 왜냐면 그 는다는 게 여러분이 드시는 저 12kg의 그게 온리 여러분의 몸무게는 절대 아니죠. 대부분은 애기하고 관련된 거죠. 애기 체중, 양수, 태반. 그래서 12kg 정도가 드신다 그러면 출산하고 한 3개월 되시면 한 1kg, 2kg 정도만 남아요. 아니면 거의 다 돌아오시거나.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체중 증가라는 게 내가 많이 먹어서 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영양 섭취를 해서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로 인한 체중 증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오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몸무게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임신 전에 비해서 빠지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단언컨대 현재보다는 늦을 거니까 지금 아직은 20주시면 아기 몸무게가 한 300g, 400g 정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양수가 좀 있다 해도 1kg가 채 안 돼요. 그 자궁하고 아기의 몸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이렇게 안 늘실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릅니다. 24주부터 이제 애들이 이제 쑥쑥 크잖아요. 양수량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냥 근데 너무 이제 소식을 하는 거는 권치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다고 하셔서 체중이 너무 적게 느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게 물론 이제 지금 드시는 걸로 조절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호르몬의 기본적인 본인 대사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그런 식단으로 좀 교육받으셨던 식단을 기억을 하셔서 드시는 건 좋은데, 그때도 아마 간식도 있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음식의 종류가 조금 달라지거나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임신성 당뇨분들의 식단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진단된 이후에 관리를 하셔도 늦지 않은 부분이니까.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물질, 뭐 율무, 꼭 알레르기가 아니라도 율무도 먹으면 안 되고, 뭣도 안 돼, 뭣도 안 돼 이랬을 텐데 사실 그거는 다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력.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고 아니면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면 그 아이도 태어나서 어찌됐건 조금 알레르기가 있으면 소인이 돼 있을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먹는 음식하고는 연관성은 없고요. 이 아이 자체가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애가 좀 뭔가 뭐 피부에 뭐가 돋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피하거나, 그때는 이제 뭐 계란 알러지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우유는 아니고 뭐 땅콩은 워낙 외국에도 유명하고 막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오늘 이제 유산균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이제 그 요즘에는 모든 질환을 면역과 관련해서 장내 유산균으로 다 설명을 해나가는 약간 좀 과학의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가 유산균을 먹으면 그게 어찌됐건 애기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도 있어서, 근데 그것도 사실 아직은 조금 미지수기는 한데, 그러니까 해되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변비도도 개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본인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근데 아기 때문에 피하실 이유는 아니신 거고 그리고 반대로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또 이렇게 잘 안 드시는 분 있어요. 그것도 사실 제일병원 소아과 선생님이 한번 조사를 하셔서 봤는데 가리신 분 애들이 더 아토피가 더 생겼어요. 왜냐? 엄마가 이제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가리면 그만큼 영양적인 밸런스는 깨지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기본적인 말인데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열량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균형 잡히게 다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고 제한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건 너무 나는 먹기 싫어. 그러면 그거는 안 드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억지로 그걸 먹어서 뭐 줄고 또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면 편식을 해도 그것도 좀 물론 이제 특히 과잉이 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옥덧이 지나시면 이제 입맛이 원래대로 돌아오실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힘드시니까 드시는 거고. 자, 오늘 입덧은 이제 좀 빠뜨렸지만 이제 입덧일 때 뭐 기본적인 원칙은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본인이 먹고 싶을 때 먹게 한다고 원래 원칙이긴 해요. 입덧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드시면 사실 외출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외출해서 찬바람이나 이런 걸 쐬면 대리 입덧이 깔아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활동은 굉장히 제한이 되고 드시는 거는 또 많아지고 그 쌍둥이니까 또 얼마나 또 옆에서 벌써부터 아빠가 잘 먹어야 된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누차 저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서 먹으면 깔아앉아서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그럴 때도 뭐 크래커 가볍게나 아니면 사탕 그런 느낌 때문이니까 어떤 볼륨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쪽으로 좀 깔아앉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팁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초기 때부터 막 운동을 뭐 특별한 게 없는 분들은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은 이 회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가 12주 전을 좀 이제 불안정기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마들이 사실은 보통 이제 8, 9주 정도까지의 유산은 이제 아기의 사실은 어떤 부분이 큰 건데 워낙 그 시기 때도 이제 막 돌아다니시고 이러면 조심을 안 해서 그런다라는 엄마들이 블레임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좀 문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부터 체중이 느시는 경우도 꽤 있죠. 근데 꼭 뭐 우리부터 운동을 뭐 여러분이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 가볍게는 산보 정도라도 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팁은 그렇게 조금 당을 좀 가볍게 보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기간 동안 또 관리하는 또 좀 기간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되게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요즘 그게 뭐 어떤 뭐 질환을 유발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방학 그 교실 선생님께서 그 이런 대기 오염, 그러니까 뭐 공장 단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오염 물질에 노출이 많으니까 뭐 도시, 그다음에 좀 약간 이제 좀 시골 이렇게 다 이제 임신부들을 대상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뭐 미세먼지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많은 그런 환경에 노출된 분들이 아기가 조금 약간 좀 적은 경향은 있는 것 같더라. 100% 적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 있죠. 엄마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임신 중독증 내지는 뭐 조산모 내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다른 거는 다 차이가 없고요. 조금 적은 경향은 있는 것 같다라는데 이제 그게 꼭 그 대기 오염과의 연관성이 뿐일 것인가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미세먼지 이슈가 된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마스크 좀 착용하시고 그냥 운동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운동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꼭 밖으로 나가셔야만 되는 건 아니죠. 집에서도 걸어 다니셔도 되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벼운 아령도 하셔야 돼요. 너무 이제 임신을 하시면 손목도 별로 아파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근육이 잘 활성화가 돼 있으면 인슐린 농도나 이런 것도 더 그러니까 혈당도 덜 떨어지거든요. 근육에서 혈당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피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가벼운 아령 같은 것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임신 전에 운동도 조사해 보면 임신 전에 그래도 근력 운동 했다고 하시는 분은 한 15% 이내인데 임신을 하시면 거의 0. 몇 %세요. 조사해 보면 임신과 동시에 모든 걸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또 꼭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꾸준히 하셨던 걸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막 너무 뭐 임신을 꼭 너무 막 비임신과 똑같이 막 하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생각만큼 애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다 잘 버티고요. 다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규칙적으로 하던 패턴의 운동들은 꾸준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치의쌤한테 제가 혹시 운동을 좀 자제해야 될 다른 건 없는지 먼저 한번 체크는 하신 다음에 하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정말 1시간을 꼬박 채우네요.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출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